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에선 KF-21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 작전을 펼치는 KUS 무인 스텔스기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1000km 이상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규모 화력전을 선두에서 진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으며, 만약 KF-21 전투기의 후속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가 계획대로 양산되고 양산과 동시에 스텔스 블록 사업까지 모두 끝낸다면 동북아시아 공군 전력에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획이 그어집니다. 한국군은 오늘부터 국산 KF-21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KF-21 전투기의 8호기와 9호기가 하중 구조 시험에 들어갔다는 내용과 동시에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서 KF-21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까지 1차적인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한 한국공군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KF-21 전투기와 동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순간 화력을 높이는 용도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적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꿈과 희망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와 함께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대한민국의 국방전력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데요. 국내 방산기업의 핵심인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꿈꿀 수 있는 KF-21은 미래 전장을 압도할 차세대 전략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언급한 스텔스 유무인 체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발언한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며 이것을 지칭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저피탐 스텔스, 무미이 꼬리 날개가 없는 기술 시범기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의 혈안인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6세대 무인 전투기는 적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단발 엔진에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능이 핵심인데, 가오리 X가 그 형상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이미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 및 비행 시험에 성공한 상태로 비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초청 행사를 본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인 NA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이 공개한 무인 비행기 군집 제어 스텔스기에 대해 흥미로운 기술 및 무기 체계를 평가했는데요. 향후 KF-21 보라매가 가오리 X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유무인 체계를 구성할 것이며, 필수 무인 항공기, 군집 지역 기술 등을 조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 그랜드플릿 역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무기 기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일본 외에도 중국의 신화 군사망 전문 글로벌은 우리나라가 공개 행사를 가지기 전에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 기술 확보에 대부분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신화닷컴 군사 언론은 한국이 T-50 훈련기를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그 때문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기술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외에는 한국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미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같은 첨단 스텔스 공격기는 5세대 모델에 비해 기술이 훨씬 까다롭다며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망과 달리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마침내 오늘 KF-21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중국의 국영 언론들도
한국의 저력에 굉장히 당황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하군요. 중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단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되게 오랜 시간 연구하에 극필히에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시작될 때부터 국가 기밀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장 내에서 가오리-X의 비행 영상을 시연했지만 비행 영상의 촬영 등 외부 반출 금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은 6세대 전투기가 벌써 시험 비행에 있고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언론사의 질문에 6세대 전투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언론사는 주변 국가와 전투기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보도를 그대로 내보내 사태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국가 기밀 무기로서 6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선행 연구 때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여러 가지 스텔스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궁극 손실 기능을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의 레이더파 흡수 물질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산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을 가능하도록 기반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레이더 전파 흡수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S밴드, C밴드, X밴드 총 3개 대역에서 12기가 1헤르츠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레이더 단면적을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레이저 단면적 저감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레이더 흡수 구조제는 2022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할 가오리-X에 탑재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 증명했으며 현재 본 기술이 KF-21 보라매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